군경 합동 TF는 오늘 한 무인기 제작자를 용의자로 특정해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대 남성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본인이라며 채널A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그 제작자는 본인 요청으로 무인기를 제작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검증을 거쳐 이 30대 남성이 실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정말 비행기 날린 건 맞으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 분들을 너무 많이 놀래켰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 문의가 지구상에 또 있긴 힘드니까, 수재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이 보질 않길 바래서 일종의 위장색을 제가 칠했었습니다. 그럼 바로 드는 의문은 도대체 왜 북한의 무인기를 3번이나 날렸을까 하는 겁니다. 우라늄 공장, 거기 있는 방사선이랑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고 드론을 날렸었습니다. 북한에 있다는 것만 이유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황해도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가는 길에 식생이 푸른 곳이랑 그다음에 그 공장 주변이 잠깐 안개에 쌓여 있지만 공장 주변이 이제 연이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날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을 찍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북한군 기지를 촬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한 거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얼마나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정말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하고 연구 목적으로 그냥 호기심에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유를 밝혔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예성강의 예성강의 우라늄 농도 측정입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성강 방사능 수치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뭐 원자력공학과 학생이야? 원자력공학과 학생 아닙니다. 왜 그런 건데? 왜? 예성강이 그렇게 궁금하면 그 근처에 살고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던가. 네가 비행기를 날리면 그걸 알 수가 있냐고. 아니 도대체 아니 예성강에 북한 예성강이에요. 북한 예성강. 여러분 드론으로 뭐야, 비행기의 이게. 질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드론으로 방사능 수치를 어떻게 측정해요? 자, 일단 보세요. 자, 예성강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 이제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 특히 사장남천동을 보셨던 분이라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보신 그 얘기 맞아요. 예. 예성강 방사능 그 공장에서 막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임진강에 지금 난리가 났다. 우리 저 김포, 어귀 이런 데다가 그냥 방사능이 막 잔뜩 오염이 돼가지고 북한 놈들이 핵 오염수를 우리한테 쏟아 부어서 야 이거 항공에서 찍어본 사진 보니까 색깔이 다르다. 난리 났습니다. 색깔 다른 거고 조작이었습니다. 색깔이 다르다. 개 난리를 쳤던 그 유튜버들 사건 기억하시는데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심지어 그 헛소리를 누가 검증을 했느냐? 어저께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 매일신문의 기자라고 주장하는 최원민 씨가 있습니다. 화이어트를 홍보했었죠. 그분이 심지어 작년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좀 보라고! 매일신문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 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지들이 해봤어요. 심지어 물 떠가지고 막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얘네 하도 난리를 치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저거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떠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나서가지고 직접 채취를 해서 다 검증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경황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거의 명칭이 마이크로 시버트라고 합니다. 한국 평균 방사능 수치가 0.35에서 0.43 마이크로 시버트인데 저 시간당 수치를 재보니까 0.09에서 0.11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왔다잖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크로 시버트라고. 저희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안보당국하고 경찰이 협조를 해가지고 얘네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 걸로 특정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채널A의 인터뷰를 잡고 왜 나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 기사를 잘 보면 목적이 따로 있어요. 뭡니까? 최대한 법정형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 이 사건의 이 사안의 어떤 폭발력을 줄이기 위한 사실상의 폭탄 해체 준비입니다. 그러려고 나와가지고
나 혼자 했다를 강조합니다. 네. 잘 보셔야 되는 게 저 기사를 잘 보면 제가 왜 오늘 인터뷰를 했느냐. 오늘 저 사람의 동료가 네.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동료가 있어요, 여러분. 동료가 있습니다. 야. 벌써 이상하잖아. 나와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사준 애가 있고 그 사준 애가 그 개조를 했다. 걔는 내가 어디다 쓸지 모르고 개조를 했다. 어디다 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개조를 합니까? 아니, 어디다 쓸지 알아야 개조의 명분이 되죠. 어떻게 쓸지 알고 뭘 쓸지 알고 개조를 해? 개조해?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사고 그거를 개조한 애가 있는데 얘랑 나랑은 짜지 않았다. 공모를 하면 네. 단체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공모를 하면 집단 범죄가 돼요. 예.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고 범죄의 폭발력이 달라집니다. 네. 만약 이게 얘네가 공범이고 같이 모의를 해서 심지어 자금을 댄 사람이 따로 있다거나 물주가 따로 있다. 혹은 이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사람이 추가로 더 있다거나 네. 혹은 그게 단체라거나 혹은 그게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와 관련된 그런 어떤 행위를 같이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네. 이런 게 돼버리면 이 폭발력이 완전히 장난 아니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폭발력을 줄이려고 하면 뭐냐? 얘가 오늘 했던 얘기를 뭐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조언했을 수 있습니다. 니네가 단체로 묶이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 혼자 가가지고 니 혼자 계획해서 한 걸로 하고 얘는 그냥 모르고 그거 사주기만 했다고 해라. 이 조언을 받았으니까 1번이고 그 다음에 뭐냐? 단순 호기심. 단순 연구 목적. 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적죄로 가게 생겼거든요. 자, 연구 목적은 일단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 호기심. 그래서 저 사람 주장대로 그 뭐 무슨 우라늄 공장에 보내가지고 우라늄 농도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제가 관련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자, 민간 드론의 비행 고도는 통상적으로 아무리 낮아도 수백에서 수십 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방사선 특히 감마선 같은 경우는 거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정도가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예. 수백 미터 상공에서 방사선을 측정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될 수가 없다. 마이크로 시버트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상에서 미세한 방사능 변동을 측정하려고 실제로 계획을 했다면 지상에서 수 센티미터의 높이에서 장시간 측정을 해야 된다. 드론을 날려보내서 그런 기능도 없는 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애초에 예성강과 관련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싶었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료를 채취하는 거다. 시료를 채취를 해야지. 거기 가서 떠가지고 뭐 들여다보면 뭐 보이냐? 라는 얘기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지들끼리 며칠 동안 머리를 엄청 싸매가지고 쥐어짜낸 지금 얘기가 저 얘기인 거야. 예. 내가 그 들은 얘기가 있다.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예성강 방사능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나더라. 야, 우리가 보냈던 데 보니까 그 옆에 뭐 공장이 있다고. 공장에 우리가 보내서 이거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랬다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게 지들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 혼자 했고 호기심에 연구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들끼리 잔머리를 쓴 끝에 잡혀가기 직전에 나온 겁니다. 예. 이미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휴대폰 포렌식 하면 금방 나와요. 네. 단체방 나올 겁니다. 이거. 카톡 하나만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단체방 바로 나옵니다. 아마 얘들 또 지들 나름대로 또 철저하게 한답시고 텔레그램 썼을 거예요. 그것도 텔레그램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네, 그것도 나와요. 챗 GPT 기록. 다 나와요. 개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럼 또 궁금증이 남습니다. 아직 경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자신을 드러낸 채 언론 인터뷰를 결심했을까? 북한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 제일 걸렸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거라고 소명을 한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날릴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을 거고 그걸 팔았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그분들도 사건이 정리가 되고 그걸로 정부도 이제 인지하게 되고 많은 게 정리가 될 텐데 내란 세력과 편향된 채널A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미리 소환이 임박한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퍼뜨린 것인데 평산군에 있는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을 자극해서 깜빵에 갇혀 있는 윤석열을 구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공작으로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핵과 관련돼서 공익적으로 측정하려고 그랬다는 건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저
드론 하나 띄워가지고 이런 측정하는 게 사실상 민간 영역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소위 말하면 외환죄, 그리고 지금 경찰은 단지 그냥 이거를 뭐 드론과 관련된 금지법으로 의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적죄 또는 외환죄 이런 수준으로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적죄 아니다. 그냥 우라늄 방사능 체크하려고 보낸 거다. 이렇게 지금 물타기를 하는데 채널 A가 카페트를 깔아준 거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북한 침투 무인기는 윤석열 출신 2명이 만들었고 날렸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국민경 합동조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 B씨와 A씨가 동일한 시기에 한 반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친구들이 근무한 이력을 보니까 계약직으로 뉴스 모니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 뉴스 모니터 별거 아니겠지 하겠지만 뉴스 모니터를 취합하고 이거를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걸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다음 액션 플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분석 가공하는 거. 이거는 단순한 그냥 TV 뉴스 모니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정무적인 업무거든요. 뉴스 모니터 그러면 그냥 신문 옛날식으로 막 신문 쪼가리 잘라서 스크랩 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무적 라인에서 이 친구들이 근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뭐 보수 성향 청년 단체에 근무한 거 맞고요. 얘들이 이제 사립대 선후배 세종대로 지금 확인되고 있죠. 무슨 거기서 뭐 항공 우주 관련된 전공을 한 친구들인데 교내 창업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24년에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학생들이 갑자기 돈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대북 사업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학생들의 창업, 벤처 창업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예성강 위쪽 우라늄 공장을 얘네가 어떻게 그 좌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인기를 날린 시점 그리고 위치가 대단히 공교롭게도 윤석열 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3번 날려서 1번은 돌아왔는데 2번이 지금 안 돌아와서 9월이랑 올 초께 지금 적발이 된 건데 드론 무인기를 날린 위치 자체가 민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해상이거나 군 통제를 받는 지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과 정보 조직과 합작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얘기고요. 더구나 이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뭐 뉴스 모니터나 하던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는 강한 의혹은 이를테면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둘 다 대통령실을 일했었는데 대외 수상 이력이 있다. 근데 이 대회가 그냥 대회가 아닙니다. 어떤 대회냐면 자유경제원 2015년 자유경제원이 주관한 제1회 자유주의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친구야. 이름도 특정이 됩니다. 세종대 오종택 학생이라고 해서 이미 다 언론 보도가 났던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우파 논리 강화를 위한 공모전 등에서 연속 수상을 하면서 상당히 이 바닥에 길이 나라 미래가 저들 사이에서는 촉망되는 선수로 육성 발굴돼서 계속 키워왔던 그리고 그 과정에 드론 회사도 만들고 대통령실에서도 정무적인 일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 씨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은 자유경제원에서 한 거고 그리고 복고일상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백일장인데 여기서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에서는 그야말로 문무와 지략을 갖춘
젊은이로 육성 발굴된 선수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극우 세력의 핵심 그 싱크탱크를 조성해서 뭐 리박스쿨 같은 경우는 교육으로 넘어갔지만 그런 자원을 육성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MB 박근혜 때부터 계속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관리되어 온 친구로 보입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승만 씨 공모전 했을 때 이거 소위 말하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막 세로 드립으로 시 공모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었어. 한 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펴고 반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맨 첫 번째 글자만 쭉 집자하면 한반도 분열, 친일 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뭐 이런 이승만을 저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게 다른 수상작도 조사를 했더니 최우수상 수상작 중에 하나는 아예 영어로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내용과 다른 세로 드립을 펼쳐가지고 그때 소위 말하면 극우의 결집을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시민들이 희화화했던 결국 그래서 애들이 막 소송하고 그랬어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부터 선발돼서 육성된 친구다. 상당히 사연이 깊은 친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결국 이제 지난 내란 수사 과정에서도 김태효가 적극적으로 이른바 외환 유치 그리고 이적죄와 관련된 윤석열의 혐의에 깊숙이 관련됐을 걸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김태효 이름이 잘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요 아이들이랑 김태호와의 연관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호 시사가 따끈따끈하게 조금 전에 출고한 기사인데요. 단독 달고 정보사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30대 바로 그 조금 전에 그 100일장에서 대상 차지했던 그 오모 청와대 근무자 오모 씨와 정보사가 무인기 관련해서 수차례 접촉한 걸로 확인이 됐다 하는 취재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오 씨라고 이제 특정이 됐네요. 1호 시사에는. 윤통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 제작 업체 이사로 근무했다. 기억나시죠? 정권 초반에 용산이 뻥 뚫려버렸잖아요. 하늘이. 그래서 오음을 한동안 투기하는 무인기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었는데 제대로 파악도 못해서 정말 대공망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부랴부랴 뭐 드론 부대를 뭐 확대 개편하고 창설한다, 추가 창설한다, 뭐 대응력을 높인다 막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뒷구녕으로 이런 애들을 부추겨가지고 민간 업체에서 대응 무인기 한 대 오면 막 100대 날려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런 아이들을 육성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추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정보사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는데 쭉쭉쭉쭉 해서 오 씨와 북한으로 무인기 날려서 확보한 영상 증거도 확인하고 이미 그때부터 오 씨가 정보사 등과 접촉을 꾸준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 대령은 오 씨에게 청와대 근무 전인지 후인지는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 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요.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 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속해 있던 단체가 국정원으로부터 관리됐다는 의혹은 지금 벌써 제기되고 있는데 국정원 정도가 아니라 정보사까지도 관리를 했다. 국가의 정보 자원이 이들과 밀접한 연계하에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점차 확인되고 있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민간이 접근 불가능한 해상 또는 군사 관리 지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드론을 날렸구나 하는 세간의 그동안의 의혹이 지금 사실로 거의 확인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일요시사가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군 중간 간부 B 소령은 오 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북한 관련 매체도 오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데 올해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이후에도 계속된 지원과 협업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저들의 드론 북송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진행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획책하고 남북 간의 분열과 갈등, 위기의식을 고조시켜가지고 윤석열한테 이런 전국을 이롭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